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10TV입니다. 오늘 랭글러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할 예정인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엄청 짧고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타기는 좀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뭐 리뷰를 간단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차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SUV 모델을 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좀 그 대시보드가 짧게 되어 있는 차는 많이 못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시야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타신다 그러면 앞에 시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코스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송파전 시장인데 전시장을 주변으로 이렇게 라운드 되는 코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라운드 되는 코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많이 바뀐 게 요 디스플레이가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게 지프 차에서 특히 랭글러에서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 부분만 좀 바뀌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조금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제 차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정사각형 같은 그런 느낌의 구형이었고 지금 이 차도 이전 모델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좀 12.3인치 약간 와이드식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뭐 지프차 하면 아날로그를 많이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이런 AVM 관련된 거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히터랑 열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네, 좀 뜨거워서 좀 조금 내리도록 하고요. 네,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끄고 히터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게 그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눌러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네,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다운 사이징이 좀 많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랭글러가 뭐 4000cc 엔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배기량이 큰 걸로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 네, 차 자체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약간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것만 지금 그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게끔 디자인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클러스터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의 그런 타코미터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하나 일체형이 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 열선이라던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라던가 이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이 차는 사실 뭐 옵션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너무 오프로드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차량이긴 한데 그래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상당히 좀 변화를 많이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랭글러 최초로 파워 시트가 장착이 되었고 저도 시트를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파워 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손잡이가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근데도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시트 조정하는 거를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다른 차하고 아마 랭글러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차가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분들의 시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부분이 그래도 뭐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데 소재 부분도 괜찮고
특히 이번에 스텔란티스로 합병되면서 지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괜찮은 디스플레이, 시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전 차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요런데 이제 대시보드가 보통은 조금 길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벤츠라던가 이런 차도 조금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차에 비해서는 앞유리가 손에 그냥 이렇게 닿을 정도로 정말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본네트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시야감으로 봤을 때는 정면 시야는 확보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일상주행하는 데는 너무나 좀 편안하게 되어 있고, 일반 SUV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 그래도 약간 높은 포지션으로 시야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나 조금 운전이 서툰 분들도 쉽게 이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개방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운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색다른 차량들을 좀 시승을 하다 보면은 그 차에 적응해야 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 자체는 아무래도 4x4 방식의 그런 영구사륜구동 방식을 좀 구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2.0 엔진은 뭐 알파로메오라던가 이런 계열사에서 받고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 출력이 거의 280마력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나고요. 뭐 미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아이들링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프형 차량을 탄다는 분들한테는 이런 아이들링 느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는, 향수를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지프형 차량을 타고 있구나, 네,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지만 약간 디젤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나는 느낌이 있어서 뭐 내가 좀 오프로드를 가야 되는 그런 차량을 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작동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뭐 4로우 기능이나 그 다음에 2륜 기능이라던가 4륜 오토 뭐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지금 기어를 변경해서 뭐 보여드리기 그렇고 지금 2륜 쪽에 EH 쪽으로 놨어요. 네, EH로 놓으니까 이런 아이들링 느낌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제가 4H 오토로 놓게 되니까 약간 아이들링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시내 주행을 하니까요, 저는 구동력을 한쪽 방향만 주고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정차를 하게 되면 4H 오토 쪽으로 놔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그냥 예전차 뭐 레토나, 기아 자동차 레토나라던가 이런 정통적으로 지프형 차량을 표방하고 있는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기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기어 방식은 한번 여러 번 숙달하셔가지고 익힐 필요가 있는 기어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코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한 50km, 60km까지 상당히 잘 나가네요. 생각보다는 주행하는 데는 크게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그 알파로메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알파로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280마력짜리 엔진이 지프에서 튜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친 느낌이 많이 나요. 예, 터보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이런 느낌이 되게 일반 차하고는 좀 틀리게 거친 사운드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차를 접하시면 조금 낯설다 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오히려 와이드하게 좀 튜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차 자체가 워낙 기어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차하고는 일반 승용차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륜하고는 다른 기어비를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4로우라던가 아주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차가 그냥 그런 스포츠용 브랜드를 구현하고 있는 업체에서 엔진을 받아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느낌을 좀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에 조금 조용한 자동차 쪽에 타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둔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를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네요. 딱히 뭐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이제 풀모델 체인지를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안에 부분에라던가 실내 부분에 페이스리프트 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건데 좀 안정화 쪽에 좀 초점은 좀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조금 달려볼게요. 한 80km 정도 속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상주행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터보가 기어를 이렇게 쫙 밀어줘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RPM을 조금 보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홀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좀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차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타이어 자체가 올트레인 타이어로 지금 장착이 돼 있어서 오돌오돌 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한번 조금 더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프를 타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요런 레이아웃을 보면 요 아랫바닥은 지프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위에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 지프 같은 느낌은 좀 많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SUV, 네, 중형 SUV 정도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스타트 앤 스탑도 너무 잘 꺼져 갖고 물론 스텔란티스의 푸조라는 브랜드가 워낙 이런 스타트 앤 스탑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차하는 순간 바로바로 그냥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게 이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지프하면 좀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차량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구간에서 네, 그냥 없어지는 기름을 조금 소비하지 않고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느낌이 좀 있네요. 0km부터 100km까지는 큰 글씨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km부터 200km까지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 가지고 뭐 180, 200까지 달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0km 구간까지 스트레스 없이 잘 시인성이 보이게끔 네, 그렇게 해둔 것 같고 이런 하이레인지 영역에서는 지프하고는 별로 이렇게 만날 일이 없는 레인지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자그마한 글씨로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온도 게이지도 디지털로 되어 있긴 한데 아날로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계기판은 디지털인데 이 게이지 자체는 아날로그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이 차가 이제 오픈탑 형식으로 지금 하드탑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탔던 그 뭐 포드의 브롱코라던가 이런 차들은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예상한 거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외부 소음을 좀 많이 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랭글러는 그런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외부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km까지도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냥 체감 속도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엔진 사운드가 지금 너무 이 엔진 후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 들려오거든요. 엔진 사운드가 특히 잘 들려오는데 속도, 그러니까 소리로 느끼는 제가 체감 속도는 한 120, 130 정도였는데 실제 이 계기판에서 찍어주는 속도는 99km 정도 나와주네요. 순간 속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속주행하고는 상극인 차량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사운드가 좀 크게 들리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대시보드하고 엔진하고의 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러니까 뭐 사운드나 이런 게 바로 운전자한테 직결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에 대해서 뭐 오프로드 타거나 이렇게 하실 때 여러 가지 엔진이 부하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엔진 후드하고 여기 지금 캐빈 스테이지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하고 가깝다는 거는 장점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만약 일반 도로에서 그냥 일상주행만 타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사운드보다는 노이즈적인 걸로 느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제 앞에 이제 소렌토 한 대가 있는데 소렌토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도시명 SUV에서 정통적인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차보다도 한 칸 제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차의 높이가 다른 옆에 있는 SUV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마 가늠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올트레인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오버랜드나 사하라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물론 이제 그런 험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위주로 액티비티를 즐기실 분들한테는 제 말이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일반 분들,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랭글러 타이어가 크게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 모델이나 이런 모델 온로드 위주로 좀 타실 분, 뭐 어떻게 보면은 지프라고 하는 차가 꼭 오프로드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패션카 위주로 이렇게 좀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차량을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사하라 모델이 더 적합한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승은 뭐 요 정도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이 일단 너무 막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타봐도 지프의 특성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더 주행할 부분은 없고, 사실 이렇게 타이어가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는 차량은 이런 온로드에서 뭐 제가 10분 20분 달린다고 해봐야 크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아스팔트에서 제가 달려서 이 차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계속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오프로드만 가게 되면 바로 플러스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재미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자동차 디자인이 거의 뭐 비슷한 디자인들로 많이 바뀌고 있고 유행이라는 거를 이런 걸 많이 타고 있는데 뭐 지프의 이런 랭글러 모델, 그리고 벤츠의 G바겐이라던가 정통적인 윌리스 집을 모태로 해서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정통을 많이 지켜주고 외관에서도 많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쁘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옆에서 지프 차량이 한 대 두 대씩 가게 되면 차가 예쁘다 하는 거를 아마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